안녕하세요. 수리랑닷컴의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3학년도죠. 2022년 시행 어, 수학 영역,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학 영역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좀 연습 좀 해보셨습니까? 이전에 제가 1번부터 8번까지 한 2년치 정도죠. 2회에 걸쳐서 되도록이면은 쓰지 말고 네, 머리로 문제를 좀 풀어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게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지금 지속적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쉬운 문제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쉽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풀어서 시간을 세이브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3점 같은 4점짜리는 꼭 맞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4점짜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배울 점이 있죠. 기존에 이제 기출문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해가며 그리고 우리가 그걸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고 뭐 어, 얻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시험 자체에서는 어, 그 경향 자체가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관찰이죠. 여러 가지를 그래프를 그려보고 시도함으로 해서 여러분이 올바른 정답을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어, 관심, 네, 이거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그려보기도 하고요. 그릴 수 있는 여지도 되게 많고, 뭐 문제들은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툴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문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여태 풀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1번부터 구성되는 것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인지 보통 이제 딱 이게 있죠. 이런 것들이. 네, 그런 것들 오늘 한 번 더 보고 다음 시간까지 보고 이제 그 패턴을 좀 익히시고 본인 걸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보통은 루트가 들어가는 거 안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게 2의 제곱이니까 2의 2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그러니까 이제 합차 공식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4 마이너스 2니까 결국엔 4가 되겠죠. 2의 제곱이니까. 자, 그 내용입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마찬가지죠.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일 거고요. 여기 앞에 루트의 1이죠. 여기 3이 있고 1이니까 네, 답은 4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입니다. 이 등비수열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제 등비수열이 주어져 있을 때에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빠른지 한 것도 본인 선택인데, 되도록이면 제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AN 값이 항상 첫 번째 항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거, 항상 첫 번째 항으로 표현하려고 애쓰시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이것도 보시면은 지금 A2의 A4고 A4의 A6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 항에 대한 거와 네 번째 항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앞에 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 R제곱으로 하면 뒷부분이 나오죠. 그죠? 즉 어 뭐가 되죠? 그러니까 30의 R제곱이 2분의 15가 되잖아요. 30의 R제곱이 2분의 15가 되는 겁니다. 그럼 R제곱은 당연히 4분의 1이 되겠죠? R제곱은 4분의 1이고 공비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R은 2분의 1이 되겠죠? 됐죠? R값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항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거 A1R이고요. 요거 A1R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A1에 대해서 2분의 1과 8분의 1에 대한 이야기니까 결론적으로 A1 곱하기 8분의 5가 되고요. A1 곱하기 8분의 5가 되고 5, 6에 30이 돼서 결국 답은 48이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정도거든요. 또 되도록이면 뭐 연습을 통해서 잘 안 되면 쓰시면 되죠. 그죠? 안 되면 써가면서 문제를 풀어 가시고 되시는 분들은 어 머리로 문제 풀라 그랬죠. 그죠? 네, 자신이 없으시면 무조건 물론 어 쓰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문제 4번입니다. f 이 값은 1이고 이게 곱의 미분법이 이제 계속 이렇게 좀 나오죠. f 프라임의 2는 3으로 주어져 있을 때 g 프라임의 2가 뭐냐? 그럼 이제 이 앞에 걸 먼저 미분을 하니까 2x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2니까 이제 4가 되겠죠? 거기에 f2니까 그냥 4가 되겠죠. 그리고 x의 제곱 그대로 되니까 또 4가 되겠죠? 그리고 f 프라임이 2니까 그때는 3이 되겠죠. 그럼 4, 3, 12하고 4니까 결국 16이 되겠죠. 네, 이런 정도입니다. 안 되면 써서 하시라고 네,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단 5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부분이 이게 지금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이죠. 이렇게 인제 유리화된 것보다는 유리화 안 된 식이 우리가 계산할 때도 편할 때가 많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이고 따라서 1 대 2 대 루트 5 잖아요. 1 대 2 대 루트 5 죠. 그럼 코사인에 해당하는 값은 루트 5분의 2가 나올 겁니다. 그죠? 루트 5분의 2가 나오고 탄젠트 0 보다 작고요. 그죠? 그리고 사인 값도 지금 0 보다 작죠. 그러니까 사인도 0 보다 작고 탄젠트도 0 보다 작은 식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몇 사분면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4사분면이죠. 4사분면. 따라서 루트 5분의 2인 5분의 2 루트 5가 되겠죠. 자 고런 형태로 쓰는 거니까 충분히 이제 하실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겁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문제 6 번은 마찬가지죠. x 이퀄 1 에서 극대, x 이퀄 b에서 극소.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 미분한 당시의 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요거 6이 나오죠? 6이 나오고 마이너스 18이 나오니까 이 b 플러스 1 플러스 b죠. 근과 계수의 관계. 그냥 쓸 수도 있잖아요, 이거. 그쵸? 6이고 마이너스 18이니까 1 플러스 b의 값이 6분의 18인 3이 나오죠. 그죠? 따라서 b는 2가 나올 겁니다. b가 2가 나올 거고요. 따라서 근이잖아요, 지금. 근이 이 b가 2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뭐가 되나요? 두근의 곱은 2가 될 거고요. 그 2라고 하는 값은 6분의 a가 되죠. 그죠? 6분의 a가 되고 따라서 a는 1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14가 되겠죠. 자, 이런 정도 이제 가볍게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 상당히 좋아요. 연습을 통해서 이런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으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7번이죠. 모든 항이 양수이고 첫째 항과 공차가 같은 등차 수열 AN이다. 자, 또 속옷 수열 나왔죠, 지금.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할 때 유리화를 시켜주면서 동시에 처음과 마지막 항만 남는다고 했죠. 그럼 이게 유리화를 하게 되면은 뭐가 나오죠?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가 나올 테니까 공차가 나오죠. 그죠? 따라서 이 값도 D분의 1이 될 거고요. 처음과 마지막만 집어넣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루트 A의 16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루트의 A1이 될 겁니다. 자, 이 값이 2 아니냐? 이렇게 되겠죠? 됐죠? 이제 공차에 관련된 지금 식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시면 모든 항은 양수고 그리고 첫째 항과 공차가 지금 똑같죠. 그죠? 첫째 항과 공차가 똑같다는 건 an 값이 dn이죠, 지금. 예, dn에 해당하는 식이니까 요게 지금 16d가 나오죠. 따라서 여기 있는 이 값은 4 루트 d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서도 루트 d가 나오죠. 요것도 루트 d로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dd를 뽑아내시게 되면 이게 얼마가 나오나요? 루트 d분의 3 나오죠. 됐죠? 이제 이 값이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안 되면 쓰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을 위해서 좀 쓰고 있긴 한데 요 값이 될 거고요. 따라서 d의 값은 넘겨서 제곱을 해주면 되니까 4분의 9가 나오겠죠. 됐죠? 이 첫 번째 항과 모든 게 다 똑같은 형태가 되니까 네 번째 항이니까 dn이잖아요, dn. 그럼 9가 나오겠죠? 네. 따라서 굳이 저는 여기다가 이제 이걸 쓴다라는 건 여러분에게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겠죠? 이게 지금 4의 내용이 아니고 A4에 해당하는 건 요게 이제 4D가 될 테니까. 그죠? 이게 이제 9가 나올 겁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여유를 부리시면 안 돼요, 근데. 쉽다고 해서 여기서 여유를 부리시면 큰일 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곡선밖에 한 점이 딱 나오니까 그럼 좀 써서 문제를 좀 푸는 것도 좀 안정적이겠죠. 왜냐하면 접점 하나를 우리가 설정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계산 자체가 조금 복잡하잖아요. 그쵸? 따라서 접점을 하나 임의로 저희가 잡죠. t 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가 되고요.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를 잡죠. 그러면은 3t 마이너스 1 되겠죠. 따라서 그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인 3t 마이너스 1이고요. x 마이너스 t가 될 거고 플러스 t 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가 나올 겁니다. 자, 이게 이제 0,4를 지나잖아요. 그죠? 4라고 하는 값은
x 대신에 0을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3t 지금 여기에 주어져 있는 값이 요거 3t가 아니고 3t 제곱이 되겠죠. 요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쵸? 네. 자, 요렇게 되겠죠. 됐죠? 따라서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3t의 세제곱이 나올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2t의 세제곱이 나오겠죠. 자, 0이니까 플러스 t고 마이너스 t 사라지죠? 그리고 플러스 2가 나오겠죠. 자, 그럼 이게 t의 세제곱 자체가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다 설명을 위해서 쓰는 거고 여러분은 바로 t가 마이너스 1이네 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접선의 x절편을 물어봤죠. 지금 접선이 이제 요거 관련된 식이고 식을 아예 그냥 전체 식으로 해서 이게 지금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나오니까 여기에 t 이퀄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가 여기 아니죠? 자, 기울기 여기다가 넣어야 되니까 2가 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됐죠? 따라서 x절편이니까 y가 0일 때고 마이너스 2가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거는 좀 쓰셔야 되겠죠? 그쵸? 자, 그다음에 9번입니다. fx가 a-루트 3의 탄젠트 2x다. 닫힌 구간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 b 사이에서 이거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거 전체적으로 감소함수예요, 지금. 그죠? 최대값이 7이고 최소값이 3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감소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작은 값을 넣어주면 이 최대값 7이 나오겠죠. 자, 대입하면 되잖아요. 자, 그럼 a고요. 마이너스 루트 3에 이게 탄젠트의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플러스 되겠죠. 자, 탄젠트 6분의 파이가 얼마죠? 루트 3분의 1이죠. 따라서 a 플러스 1이 될 거고 이게 7 나왔으니까 a 값은 6입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이니까 당연히 b를 대입하면 나오겠죠. 그럼 이게 6 마이너스 루트 3의 탄젠트 2b가 되죠. 그쵸? 자, 이 값이 3이다. 이 얘기고.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고요. 따라서 여기에서 탄젠트 2b가 루트 3이 나오죠. 그죠? 탄젠트 2b가 루트 3이 나오니까 따라서 2b에 해당하는 값은 이게 지금 최소값이니까 얼마죠? 3분의 파이죠? 3분의 파이. 60도 2b가 3분의 파이가 나올 겁니다. 그죠? 따라서 b의 값은 6분의 파이인가요? 그죠? 자, 그래서 둘을 곱하라고 했죠. 자, A 값은 6이 나왔고 지금 여기에 2B가 이쪽이 지금 이게 넘어가면 3 아닌가요? 그쵸? 요거 계산을 제가 지금 좀 잘못한 것 같죠? 그죠? 한번 볼까요, 다시? 자, 요거 지금 계산해 주시면 여기를 제가 아니죠. 마이너스니까 요거 2를 안 곱했군요. 네. 이럴 때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죠? 음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니까 요렇게 표현이 되고 여기가 이제 루트 3이 되니까 그럼 여기가 플러스 3이 되죠. 그죠? 그 A 값이 4가 나오네요. 요렇게 되겠죠. 네. 이거 이제 항상 이렇게 점검해 가시면서 이게 문제를 풀어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문제를 풀었더니 복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잘못됐나 그리고 다시 한번 점검해 봤더니 여지없이 요 2를 안 곱하고 그냥 써 버렸죠. 네. 이게 나왔고요. 여기는 그럼 4가 되겠죠? 자, 요렇게 4가 되면 이게 루트 3분의 1이 되니까 이게 바뀌어 버리죠. 6분의 파이로. 따라서 요게 12분의 파이가 나오죠. 이렇게. 즉 a 곱하기 b라고 하는 값은 이래서 3분의 파이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계산상의 어떤 미스가 났을 때 침착하게 어디를 잘못했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의 풀이나 이런 거를 좀 잘 적어 나가셔야 그래야 확인이 아주 금방금방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10 번이죠. 두 개의 곡선이 놓여 있고 그리고 또 넓이가 나왔죠. 이전에도 저희가 봤던 이 두 개의 넓이에 대해서 같다라고 해 놨잖아요, 지금. A와 B의 넓이가 같다라고 해 놨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정적분이 얼마죠? 0 이죠, 0. 그죠? 정적분이 0이 나올 거예요. 어떤 거를 뭐 먼저 쓰든 이거는 좀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죠? 뭐 어
위에서 아래 거, 아래에서 위에 거 뭐 어떤 거든 상관은 없을 겁니다. 자, 요거 일단 여기에서 그냥 여기서 그냥 요렇게 풀죠. 0 에서 2 까지니까 인테그랄 0 에서 2 까지. 자, 요 식에서 그냥 이거 뺄게요. 어차피 반대로 놓나 이쪽으로 놓나 똑같으니까. 그럼 x의 세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2x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k죠. 이거의 dx 값이 0 나오겠죠. 자, 이거 지금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도 제가 뭐라 그랬죠? 적분하지 말라 그랬죠. 적분식을 쓰지 말라 그랬죠. 적분은 해야 되는 거니까. 예, 적분식을 쓰지 말고 바로 계산하라는 겁니다. 0은 필요가 없고 2 대입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요거 4분의 일단은 16 나오죠. 그냥 4로 쓰세요. 그러셔도 되니까. 그리고 플러스 자, 요거 적분하게 되면은 3분의 2가 나오고요. 거기에다가 2 대입하게 되면은 세제곱이니까 3분의 16 나오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당연히 kx니까 마이너스 2k가 될 거고요. 이게 0 요렇게 나오겠죠. 됐죠. 따라서 2k인데 요거 이렇게 88 요렇게 없애 버리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k라고 하는 값은 요거 둘의 합이잖아요. 8도 뽑아내세요, 그냥. 그죠? 8 곱하기 결국 12분의 7인가요? 요렇게 나오죠. 따라서 4, 30이고요. 4, 2, 8이니까 k값은 3분의 14가 나옵니다. 요거죠. 이 정적분이 또 나왔죠. 저희는 이제 과거로 거꾸로 돌아가긴 하지만 정적분에 대한 게 적분에서 또 나왔습니다. 지금 적분 쪽은 오히려 그 되게 약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적분 자체에서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오죠. 그죠? 네, 그렇고요. 자, 문제 11번. 여지없이 또 나왔죠. 따라서 우리는 코사인 법칙 생각해야 되겠죠. 사인 정리도 생각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기본적인 도형에 대한 성질도 물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AB를 5라고 줬고요. AC를 3 루트 5라고 줬고 AD를 지금 7이라고 줬죠. 각각의 삼각형은 원에 지금 내접하고 있는 상태고요. 두 각이 서로 같다. 반지름의 길이가 뭐냐? 당연히 저희가 반지름의 길이일 때 계산할 때는 사인 법칙 이용하죠. 자, 그럼 1차적으로는 여기 지금 두 변의 길이와 각이 주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각에 대한 거를 저희가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음, 요 길이도 똑같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계산하고 그 코사인 세타를 계산해서 사인 값도 알 수 있잖아요. 그거 하는 것 같죠? 따라서 요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BC의 제곱이라는 건 어떻게 되죠? 양 사이드죠. 따라서 25에다가 자, 요거 제곱해 주면은 45가 나오죠. 그거에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3 루트 5 곱하기 코사인 세타죠.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이 값이 다시 45 나오죠. 그리고 찔찔이 49가 되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3 루트 5 곱하기 7 곱하기 코사인 세타죠. 이렇게 자, 이제 없어지죠. 자, 요거에다가 이제 이쪽이 7이니까 반대로 넘겨주게 되면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3 루트 5의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죠? 이쪽 25였으니까 오히려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게 24가 나오겠죠. 됐죠? 자, 요거 4, 3, 12가 되니까 여기서 2가 나올 거고요. 코사인 세타는 그래서 루트 5분의 2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루트 5가 나왔으니까 1대1의 루트 5잖아요. 그죠? 따라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죠? 사인 세타가 나오죠? 즉 사인 세타 값은 루트 5분의 1이 될 거고요. 됐죠? 자, 문제에서 요구한 건 이제 빛을 알아야 되겠죠. 각이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를 알아야 우리가 매저번에 대한 그 지름을 이용해서 반지름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값을 대입하면 되잖아요. 요거 여기다가 집어넣을까요? 여기다가 하나 집어넣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루트 5분의 1이니까 요거 계산해 주면은 70 나오죠. 요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요거 루트 5분의 2니까 루트 5분의 2가 되니까 루트 5 사라지고요. 요거 10이죠. 그쵸? 따라서 60 나오죠. 이렇게.
그럼 요게 인제 10이 나오겠네요. 됐죠? 자 BC나 이쪽은 따라서 이게 이제 루트 10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둘 다. 됐죠? 따라서 사인의 세타 분의 뭐 BC 값은 이게 인제 2R이 되잖아요, 이렇게. 됐죠? 따라서 사인 세타가 루트 5 분의 1 이니까 결국 분의 1 이니까 결국엔 루트 5가 될 거고요. 곱하기 루트 10 이잖아요. 자 이 값이 2R이 될 거고 요거 얼마죠? 요거 루트 5 곱하기 루트 2 잖아요. 이게 5 루트 2가 되죠. 따라서 R이라고 하는 값은 2 분의 5 루트 2가 됩니다. 요렇게 되겠죠. 자 요런 정도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으려고 봅니다. 이게 이제 3 점짜리 같은 4 점짜리로 취급해도 되겠죠, 요 정도는? 네 꼭 풀어서 문제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네. 자 문제 12 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더라.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n-1죠. n-1보다는 크거나 같고 n보다 작은 딱 이게 길이가 딱 요렇게 1이 되는 형태의 딱 요 부분에 대해서 절대값이잖아요. 그쵸? 그럼 fx에 대해서 요 값이 나온 상태인데 자 그러면 이 fx에 대해서 지금 아래쪽을 보시면 함수는 뭔지 알겠는데 이제 열린 구간 0과 4 사이에서 gx라고 하는 관계가 이런 모양이다. x = 2에서 최소값 0을 갖는다. 그럼 2분의 1에서 4까지 fx의 dx가 뭐냐? 이러고 지금 문제를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어져 있는 요 함수가 지금 이렇게 되거나 그는 당연히 n-에서 n이고요. 아니면 함수의 그래프가 fx가 이렇게 되겠죠. 똑같이 n-1에서 n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이 식인데 문제에서는 지금 n-1과 n 사이에서만 쓰라 그랬으니까 요것만 쓰거나 그쵸? 아니면 이것만 쓰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요렇게. 그러니까 요런 모양만 써라. 지금 그 얘기죠. 자 그 이야기 이외에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이야기도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 혹시 인테그랄 0에서 x ftdt 그거에 플러스 인테그랄 4에서 x ftdt 자 요렇게 만들 수 있죠. 그쵸? 그 내용이고 x = 2에서 최소값 0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저희는 이제 g2죠. g2라고 하는 값은 뭐 이렇게 쓰건 이렇게 쓰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값을 대입해 주시면 0에서 2까지의 fddt 마이너스 2에서 4까지의 fdt가 이게 0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0에서 2까지의 값이 어디에서부터 2에서 4까지의 값과 같습니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죠? 아니 그러면 어차피 함수의 모양은 지금 요런 모양이거나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건을 지금 만족시켜 주면 되잖아요, 지금. 0이 있고요. 어 단위는 길이가 1이니까 1, 2, 3, 4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0, 1, 2, 3, 4가 되고요. 자 전체적으로 0에서 2까지의 값과 2에서 4까지의 값이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럼 위아래가 주어져 있는 식이니까 가장 손쉬운 건 그냥 0에서 2까지 갈 때 요렇게 만들어 주면 0 나오잖아요. 다시 모양을 요렇게 만들어 줘도 0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와 여기서 여기까지가 0 으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반대도 있죠. 그죠? 거꾸로 반대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요런 경우, 요런 경우. 자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 우리가 아직 안 써먹은 게 있습니다. 그쵸? 그게 뭐죠? 이 식을 미분하는 거죠. 즉 이 G'의 X가 자 요거 fx 나오죠? 여기서도 fx가 나오니까 2의 fx가 나올 거예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게 지금 위아래가 서로 바뀌는 상황이 됐는데 자 여기에서 2를 집어넣었을 때 지금 0이 됐었죠. 그쵸? 이 중에 하나의 값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이 2에서 최소값이라고 이야기한 요걸 통해서 그럼 혹시 이 G'의 2라고 하는 이 값에서 뭐다? 그러니까 G2죠.
그러니까 G 이퀄 2에서 극소 아니겠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가 되는 모양이니까. 그럼 최소한 여기서 지금 이게 극소가 된다는 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아니죠. 그죠? 따라서 탈락입니다. 됐죠? 요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 넓이는 지금 이게 6으로 아마 잡혀 있는 게 저희가 이제 6분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을 쓰게 되면 지금 요 부분의 이 넓이가 1 나오죠. 1. 여기하고 똑같이. 그래서 아마 고거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 아니겠냐. 이거겠죠?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2분의 1에서 4까지입니다. 그럼 우리 위식을 쓸 거니까 여기가 이렇게 2분의 1이 되죠? 그죠? 2분의 1에서부터 4까지면 지금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지금 어차피 0 나오죠. 0. 이게 정적분이니까.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여기서 반을 뚝 잘랐을 때의 요 값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결국 문제에서 물어본 건 여기를 물어본 거 같죠? 그쵸?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렇게 답이 나오죠. 됐죠? 여기서 아마 한 번쯤은 이런 관계도 좀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적분에 대한 성질, 기본적으로 인테그랄에 대한 성질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최소값이 됐으니까 x 이퀄 2에서 극소에 해당한다는 거. 따라서 f 프라임 x, g 프라임 x에서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딱 요 모양이 되겠죠. 요렇게. 네. 요거 이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라 그런 것 같아요. 됐죠? 자, 문제 1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 13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지수 단원이죠. 지수 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되는 이 거듭 제곱근의 실근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 별건 없죠. 별건 없고 정의만 정확히 우리가 이제 이해해 주면 되니까 그런 n 제곱근 중에서 정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2 이상의 자연수. 이런 말들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n 값도 지금 2 이상이죠. 그거를 fm이라고 하자. 그죠? 근데 2에서 9까지의 fm의 값은 뭐냐? 자, 그러면 어떤 수를 n 제곱을 했을 때의 m에 대해서 12제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어떤 수라고 하는 거는 m의 n분의 12제곱이 되고 이 값이 정수가 되라 그랬으니까 요 n 값이 뭐가 돼야 되죠? 12의 약수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여기서 12의 약수가 나올 텐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게 생기냐면, 이 2하고 9 사이에 m 값이 예를 들어 9만 들어가도 지금 3의 제곱이죠. 그쵸? 여기에 이제 9만 들어가도 3의 제곱이 되니까 바뀌죠, 이거. 그쵸? 그러니까, 제곱이나 세제곱이 되지 않는 거. 2, 3, 5, 그리고 6과 7 같은 거.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12의 약수가 그냥 맞죠? 그러면 이거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안 쓰거나 2개까지 안 쓰거나 1개죠. 4, 3, 10이니까. 자,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오죠? 여기서 6이 나오는데 자, 요 1 빼야 되죠.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해당하는 x 값은 따라서 5개가 나오고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으니까 요렇게 전부 25가 나오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제곱수가 여기서 4하고 9가 있거든요. 자, 요게 들어가면은 지금 이 부분이 뭐가 되죠? 4의 요 부분이니까 2의 제곱이니까 결국 2에 대해서 n분의 24, 9에 대해서도 3의 n분의 24가 되죠. 그 n분의 24제곱 제곱이 되니까 결국 24의 약수가 되죠. 여기서는. 그쵸? 그 24의 약수에 대한 계산을 좀 해줘야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24라고 하면 뭐죠? 38에 24잖아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니까 그럼 안 쓰거나 3개까지 안 쓰거나 1개까지고요. 따라서 요거 계산해 주면은 8 나오잖아요. 그지? 이 8이라고 하는 게 몇 개가 있죠? 2개가 더 있으니까 2를 빼줘야 되겠죠, 물론. 그러니까 7이 2개가 더 있으니까 7 곱하기 2에서 여기서는 14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8이 하나가 딱 버티고 있죠. 요렇게. 자, 2의 세제곱이 돼 버리니까 여기서는 36 제곱이죠. n분의 36 제곱이 되고 결국 36의 약수에 대한 이야기고요.
4, 9, 36이죠. 2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그럼 안 쓰거나 2개, 안 쓰거나 2개 해서 총 9가 나오고요. 자, 여기서는 물론 2를 빼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8이 나오겠죠. 됐나요? 따라서 25하고 그리고 14에다가 8을 더해주면 해당하는 값이 나올 겁니다. 47 나오겠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거듭 제곱근에 대한 실근의 개수죠. 됐죠? 자, 이 이상이라는 거 이런 표현도 좀 조심하시고, 그죠? 제곱수를 썼을 때 요 12인 부분이 24와 36으로 바뀐다는 것도 뭘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양의 약수에 대한 개수, 그죠? 양의 약수에 대한 개수와 제가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되는 건 양의 약수의 총 합이죠. 물론 양의 약수의 총 곱도 있죠. 그죠? 그런 것도 좀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14번입니다.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gx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게 되면 그럼 그냥 x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은 fx를 쓰자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hx라고 하는 게 이게 극한으로 정의가 되어 있죠, 지금.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 gx에 대해서 하나는 x 근데 이 t 값은 우측에서 0을 향해서 마찬가지 x 플러스 2가 될 텐데 우측에서 1을 향해서 이게 지금 그 둘 다 지금 어딜 따지는 거냐면 우측에서 다가와 주세요 이거죠. 그죠? 그 의극한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 문제 자체는 이 극한 값에 의한 범위 자체가 나올 때에 뭐가 나온다고요? 이 꼴이 붙냐 안 붙냐에 대한 이 범위 문제 아니겠냐. 저는 이제 이걸 또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x 플러스 t잖아요, 일단. 일단 x 플러스 t니까 대입을 하는 겁니다. 합성함수니까 그럼 g에 x 플러스 t가 되고요. x 대신에 싹 다 뭐 하죠? x 플러스 t를 싹 다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게 될 거고요. 그럼 f의 x 플러스 t가 될 거고요. 그죠? 자, x 대신에 x 플러스 t를 집어넣으니까 결국 x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마이너스 t 이쪽도 x라고 하는 값이 1 마이너스 t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지금. 그죠? 자, 이쪽 아래쪽 부분도 결국엔 마이너스 t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리고 1 마이너스 t보다는 작거나 같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조건에 의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조건이죠. 자, t를 우측에서 0을 향해서 다가가는 형태만 하나만 따질 때의 이 부호만 보면 자, 보세요. t가 이 t라고 하는 값이 우측에서 0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 범위가 보세요. t가 우측에서 0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이건 마이너스잖아요, 지금. 그죠? 이 마이너스 0. 얼마죠? 마이너스 0. 얼마에서 그 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얼마보다 작은 값이니까 당연히 이거 그냥 x가 이렇게 마이너스보다 작겠죠. 자, 문제는 크다를 얘기할 때가 달라지죠. 그쵸? 자, 요게 1 마이너스 어떻게 되죠? 1 마이너스 0.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0. 얼마가 되지만 1에 근접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그쵸? 0보다 작은 쪽에서 1보다 작은 쪽에서의 접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죠? 이 꼴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그쵸? 요게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그거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다에서는 뭐래라? 이 꼴을 붙이고 그리고 작다에다가는 이 꼴이 들어가면 안 되죠. 자, 요런 과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요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좀 생각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문제 푸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이 되게 손쉽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의심이 많으면 안 되겠죠. 문제는 여기를 잘 보세요. 다항함수 fx를 줬죠. 근데 이 다항함수 fx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이 없죠, 지금. 그쵸?
임의의 다항함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엄청 편한 겁니다. 이 다항함수 뭐 x 이퀄 0을 넣든 아니면 y 뭐 fx 이퀄 x를 하든 뭐 x의 제곱을 하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쵸? 고런 정도도 좀 저희가 좀 감안을 해 두면 좀 좋지 않겠냐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t가 0 으로 그리고 t가 2로 갈 때의 식을 이걸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다 써 드릴게요. 뭐 이게 뭐 특별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요 범위만 조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극한이죠. 자 우측에서 어 자 x죠. 우측에서 0을 향해서 x를 가는 거니까 이거 뭐 그냥 이거 다 뺄게요. 그냥 이런 거 그냥 구체적으로 쓸 것도 없고 그냥 바로 그냥 리미트 t가 우측에서 0으로 접근할 때에 그럼 g의 x 플러스 t에 대해선 마찬가지죠. x로 나오겠죠? 0으로 가니까 여기가 x가 될 겁니다. 그죠? 밑에는 당연히 fx가 그냥 나올 거예요. 요 범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x 요거 여기 이거잖아요. 바로 그냥 0으로 접근했을 때의 식이니까 요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리고 1보다 작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다시 여기에 리미트 이제 t가 우측에서 2로 접근해 갈 때에 g의 x 플러스 t가 되는 이 값은 자 2로 접근하니까 이거 x 플러스 2로 가거든요. 그쵸? 요것도 f의 x 플러스 2로 갈 거고요. 자 요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범위를 얘기하는 건데 자 어떻게 되죠 이거? 요거는 x 플러스 2 x 대신에 이제 x 플러스 2가 된 거잖아요 지금. 그죠? x 대신에 x 플러스 2니까 이 2에 대한 식을 저희가 여기다가 써 주게 되면 요 부분은 요 부분하고 같이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x는 크다에다가만 이꼴 집어넣어 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요. 자 그 x 값은 이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작겠죠. 됐죠. 자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식 자체를 바꿔 놓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가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기억을 보시면 h의 1이라고 했죠. 그죠? h의 1이면 여기 있고요. 1이면은 어 여기에서는 1보다 큰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니까 마이너스보다 큰 쪽이니까 요걸 쓰겠죠. 그죠?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이걸 쓰는 거니까 따라서 얼마가 되죠? 그러니까 1에다가 그냥 3이 되니까 이거 3 나오죠, 3. 그쵸? 기억 맞죠? 그 범위에 맞춰서만 그냥 쓰시면 돼요. 자, 그럼 니은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냐? 이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연속이면은 극한값도 다 좌극한, 우극한도 성립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근데 이제 문제에서 H1을 지금 줬잖아요. 그쵸? 지금 이게 다 우측에서 오는 우극한에 해당하는 식이니까 저희는 그러면 좌측에서 오는 값 계산해 보면 되지 않나요? 그쵸? 좌측에서 오는 값으로 저희가 찾아주면 되고 자 이 값은 좌측에서 1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쵸? 1을 어차피 이제 요거 부분에서는 이걸 계속 쓸 거고요. 1이니까. x-하니까 3을 쓸 거고요. 지금 좌측에서 1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fx를 쓰겠죠. 그죠? 즉 f의 1이 될 거라 그겁니다. 근데 우극한에 대해서는 뭐가 되죠? 요거 3이잖아요, 3. 이건데 자 여기서 인제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다항함수인 fx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그랬죠, 이거. 그쵸? 없기 때문에 이 f1 값이 반드시 1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없죠. 막연한 게 아니라 임의로 우리가 정하라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이거 안 될 수도 있지 않냐.'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이게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이제 수능에서 이 다항함수 임의의 다항함수만을 놔두고 그냥 여러분이 임의로 함수를 대입해 가지고 항등식을 만족시켜 주는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뭐 그런 형태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럼 뭐 예전 거를 풀어봐야 됩니까? 뭐 그런 게 아니라 다항함수 fx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건 우리가 임의로 넣을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네 충분히 '어 뭐야? 이렇게 쉽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아무튼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엔 디귿은 -1과 1 사이에서 감소한다. 지금 gx가 -1과 1 사이에서 감소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g의 -1 값이 -2로 되어 있거든요. 이때 함수 h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뭐 그래프도 좀 그려보고 막 이러면 더 좋고요. 저는 이 범위에 관련된 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예 여기서 저는 이 fx를 이 hx죠, hx. 어. 이 hx를 하나 이렇게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이 범위에 따라서. 자, 요거 지금 -3 부터 시작하겠죠? 따라서 x가 -3 보다 작게 되면 그럼 -1 보다 작고 -3 보다 작으니까 x에 x 플러스 2를 쓰겠죠? 자, 요걸 쓸 거고요. 자, 그다음에 -3 보다 이제 크거나 같겠죠? -3 보단 크거나 같고 -1 보다 작을 때. 자, 요거는 이제 f의 x 플러스 2를 쓰잖아요. 자, 이쪽은 아직도 -1 보단 작으니까 x를 쓰겠죠. 그러니까 x의 f의 x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래 놓고 다시 -1 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1 보다 작을 때. 자, 이때는 여기 fx를 쓰겠죠. 이쪽에서 오히려 지금 fx를 쓸 거고요. -1 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 요거니까 x 플러스 2를 쓰겠죠. 이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x가 뭐죠? 1 보다 크거나 같을 때죠. 아직까지 이게 뭐 제일 자 이거니까 x 플러스 여기는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쪽은 x가 되겠죠. 자, 이 식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저는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거는 어떻겠냐는 겁니다. 그쵸? 자, 일단 이 식이 양쪽 끝점에서 지금 요렇게 자 여기가 지금 -3일 때 하고 그리고 여기 1이 있잖아요. 자 요렇게 여기 인제 -3과 1 사이에서 자 이 사이에서 x의 x 플러스 2와 똑같죠. 이게 지금 함수를 두 함수를 똑같이 쓰거든요. -3을 대입하면은 3 나오고 1 넣어도 3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양쪽의 3을 기준으로 이게 함수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지금. 자 이렇게 되는 요런 모양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1과 1 사이라 그랬죠. 자 여기 그럼 -1이 있을 겁니다. 이 -1과 1 사이에서 감소인데 지금 -1을 대입해 주면 얼마가 되는 거죠? g가? -2가 됐죠. 자 -1이 되는 순간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요거죠, 요거. -2를 대입하면 -2다. 지금 여기가 지금 요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g에 -2라고 했으니까 요 정도 그냥 값 정도를 저는 넣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1 대입하면은 요거 1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제 f에 해당하는 값 자체가 -2가 되게끔 뭐 x 한번 잡아 본 겁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뭐 이게 어떤 특정하게 저는 이제 fx를 그냥 x로 본 거겠죠. 자 그런데 이거 감소로 내려가는 거니까 이 함수의 결과값을 저는 지금 요렇게 음 요걸로 본 거죠. 그러니까 f에 -1을 대입해서 -2가 되는 꼴 하나를 잡아 놓은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지금. 자 이렇게 잡아 놨는데 지금 이 -1과 1 사이에서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내려가겠죠 이거. 감소잖아요 감소. 그죠? 자 그렇게 해 놨을 때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최소값을 갖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1과 여기 -3과 -1 사이에 있죠? 자 요 함수. 자 여기 들어가는 이 함수에 대한 건 지금 범위 자체가 이거거든요. 그쵸? 요거겠죠? 그러니까 x에다가 얼마를 곱했을 때 나오는 식이고
그 식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제 fx가 뭔지 모르니까 임의로 저희가 이걸 설정해도 돼요. 지금 이거 -1을 집어넣어서 -2가 나오는 그런 fx 값. 그러면은 기울기는 음수. 그럼 기울기가 -1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값을 대입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면서 -1을 대입해서 -2가 되는. 예를 들어서 뭐 -x -3이라고 하는 그런 함수식 하나 써도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니까 아니 그럼 fx는 내가 임의로 정하는 거니까 이 fx를 기울기가 음수면서 -1을 대입해서 음 -2가 나오게 만드는 그런 형태를 하나 저희가 결정해 주면 되잖아요. 아니 물론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뭐 이런 거 하나 결정해 놓게 되면 여기에 이 -1과 -3과 1 사이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이거 내려가는 함수잖아요 지금. 그쵸? 내려가는 함수에 대해서 이쪽이 더 낮은 값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러면 최소값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거 조건에 맞는 이런 샘플 하나를 여기에 대입하셔서 한번 이렇게 결정해 보는 겁니다. 이거 결정하게 되면 지금 여기 간단하게 이 마이너스에 어떻게 되죠? x에 지금 x 플러스 3 나오죠. 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0 넣으면 0이 나오고 -3을 넣어도 0이 나오죠. 자, 중간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얼마죠? 2분의 3 나오죠. 이게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더라도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게 되면 플러스 2분의 3에다가 요거 2분의 3이면 2분의 6이니까 2분의 9가 나오나요? 그죠? 설령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음수가 안 나오죠. 위쪽으로 팍 올라가잖아요,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죠. 이거 0보다 크게 되니까. 됐죠? 자, 이런 형태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죠? 아니 그렇다면 이쪽에 대한 결정인데 보세요. 이 범위가 중요하다고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미 얘가 함수값을 가졌죠, 지금. 그리고 얘는 감수에서 내려가되 같은 값을 가지면 안 되겠죠. 여기는 구멍이 뽕 뚫릴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 함수값을 가졌잖아요. 이거 동시에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럼 함수가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가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쵸? 따라서 얘는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요거 이런 등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어 이 부등식 이 부분에 대한 설정이 좀 중요하지 않겠냐. 극한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엔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건 별로 없으니까. fx도 임의로 저희가 정해서 해도 되고. 자, 이런 형태라서 고 부분을 저는 되게 여기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 결정되는 값들 결국엔 크거나 같을 때만 이 꼴이 붙는다라는 거죠, 이게. 고거에 대한 생각으로 이렇게 채워지고 안 채워지기 때문에 최소값은 구할 수 없다. 자,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을 어디서 잡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저는 그걸 이렇게 음 이게 범위 결정이죠. 범위 결정에 이 꼴이 들어가냐, 이 꼴이 어디 들어가냐 이걸 가지고 좀 판단해 본다는 겁니다. 자, 우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더니 이게 크거나 같다, x가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가면 이 꼴이 들어간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런 정도로 문제 좀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다시 한번 좀 풀어 보기도 하셔야 되겠지만 음 극한에 대한 요 표현들 요런 표현은 어 요런 표현들 있죠? 요런 표현은 뭐라고 할까요? 좀 저희가 평상시에 갖지 않는 약간 독특한 형태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어 또는 뭐 뭐 그렇다고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네 "우극한만 판단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 즉 이런 극한에 대한 그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좀 생각 좀 해 보세요. 자, 고런 거니까 14 번은 그렇고요. 만약에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죠. 잘 안 풀리면 네 일단 스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2 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되겠죠. 그쵸? 자, 그다음에 15 번이죠. 자, 딱 보자마자 또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실 텐데 '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자, 그러면 일단 스킵하는 겁니다. 그쵸? 왜냐면 이게 조건을 따졌을 때 좀 미세한 값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런 거 잘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따라서 뭔가가 석연치 않게 앞쪽에서 시간을 많이 소비했다면 이 부분 정도는 디테일하게 좀 계산을 해야 돼서 뒤쪽에 문자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불안 심리는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 거 조심해서 좀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럼 문제 15번 잠깐 봅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예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 AN의 최대값, 최소값. 음, 그 둘의 합을 구해봐라. 자, 일곱 번째 항을 지금 40으로 줘놨죠. 요게 뭔가 또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지금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와 3의 배수인 경우로 두 가지를 나눠놨거든요. 자, 이거 일단 이거 3의 배수 아니죠? 그죠? 일단 일곱 번째 항은 3의 배수가 아니에요. 그쵸? 그럼 여덟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건, 이게 뭐 우리가 이제 뭐 얼마를 볼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그 여덟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뭐겠어요, 이게. 더해주면 되죠. 어, 3의 배수가 됐다면 3분의 1을 해주면 되는 거고, 이 3분의 1을 하라는 건 값을 낮추라는 건데, 그죠? 아무튼, 뭐, 이렇다는 거고요. 이때 중요한 게 정수에 대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어떤 정수의 나눗셈식으로 우리가 정수를 표현한다는 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인데,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 이 여기 주어져 있는 수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되거나 또는 나머지가 2가 되는 경우죠.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여섯 번째 항을 기준으로 저희가 어 3의 배수인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거 설정하는 이유는 지금 일곱 번째 항이 나왔기 때문에 거꾸로 이 여섯 번째 항이 6의 배수였다면, 그러면 이 일곱 번째 항에 대해서 어 여섯 번째 항을 확실하게 저희가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이게 40이니까 역추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여섯 번째 항이 만약에 3의 배수다. 아니 그러면 3의 배수였다면 뭐 했다고요? 3분의 1을 내서 40이 나온 거니까 이거 120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반대로 다시 이제 여덟 번째 항은 이거 지금 일곱 번째 항이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여섯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을 더해 주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게 이제 160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됐죠?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문제에서는 지금 뭐였죠? 아홉 번째 항이었으니까 160이라는 것도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따라서 아홉 번째 항은 일곱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 둘을 더해 주면 되죠. 자,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게 좀 꽤 큰 수가 지금 하나 나왔죠, 여기. 자, 그다음에 그럼 그게 아니고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경우죠. 자, 그러면 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아니니까 이 다섯 번째 항까지 좀 내려가 봐야 되나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 3K의 이 K 값에 대해서 그럼 3K,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일곱 번째 항만을 가지고 우리가 거꾸로 여덟 번째 항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K 값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확실하게 나왔죠, 지금. 따라서 요거 다섯 번째 항이 그러면 뭐였을까 이게? 얼마가 될까요? 이거 지금 이 일곱 번째 항이 여섯 번째 항이 지금 요거 쓰면 되죠. 3의 배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섯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의 합이 40이 나왔겠죠. 그럼 다섯 번째 항은 거꾸로 지금 40에서 여섯 번째 항을 빼면 되죠. 그죠? 따라서 이 값이 플러스 1이니까 39 마이너스 3K가 될 거고요.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봤더니 요게 이제 지금 뭐죠? 3의 배수 아닌가요? 3의 배수? 그럼 거꾸로 다시 저희는 뭘 할 수 있죠? 다섯 번째 항이 이 값이 나왔고 그다음엔 어 여섯 번째 항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나요? 그죠? 자, 여섯 번째 항에 대해서는 지금 어 39 마이너스 3K가 나왔었으니까 요게 값이 얼마가 되나요? 이게 13 마이너스 K가 되나요? 이렇게 됐죠? 이게 다섯 번째 항이니까 여섯 번째 항은 요걸 썼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요게 인제 3의 배수였으니까 요게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거였잖아요. 둘이 같겠죠. 그죠? 같은 식을 이용했었으니까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K 값을 구할 수 있구나.'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둘이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3K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K가 넘어가면 4K,
넘어가면 12가 되니까 K가 3 나오죠. 자, 요게 이제 탁 튀어나오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여섯 번째 항이 뭐가 되죠? 이제 여섯 번째 항은 10이 되고 마찬가지. 뭐가 되나요? 이거 옆에다 쓸까요? 네. 여섯 번째 항은 10이 되면서 일곱 번째 항은 여지없이 지금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덟 번째 항은 2를 더해주는 거죠. 그리고 50이라는 것도 뭐였죠?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또 2를 더해서 90이 나와버리죠. 이렇게. 아홉 번째 항이 또 하나가 튀어나왔죠. 자, 요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 K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3의 배수가 되면, 그러니까 3의 배수가 될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해당하는 항에 대해서 또 다른 K 값으로 표현하고 그 둘이 같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됐죠? 아, 이런 형태로 해서 계속 추적해 가라. 이제 그 얘기 같아요. 그죠? 그러면 또 다른 게 있었죠? 3K에 플러스 2였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섯 번째 항은 당연히 얼마가 되죠, 이거? 38-3K가 되죠. 그죠? 둘을 더해서 일곱 번째 항이 나왔던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세요. 3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3의 배수가 아닌 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네 번째 항을 보는 겁니다. 지금 이거 자체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빼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두 식 있잖아요. 여기 지금 요거. 그쵸? 요거 빼주면 어떻게 되나요? 여섯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제 요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다섯 번째 항하고 네 번째 항을 더해서 3K 플러스 2가 나왔던 거니까. 그쵸? 그러면 이게 지금 3K가 나오려면 6K가 일단 돼야 될 것 같고요. 플러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36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2를 더해서 얘가 나왔던 거 아니겠냐. 자, 이건데 지금 여길 봤더니 다시 이제 뭐가 나왔죠? 여기서 3의 배수가 나왔죠. 그럼 다섯 번째 항을 다시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걸 통해서 다시 3분의 1을 하면 되죠. 지금 요거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K의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그쵸? 다시 여기에서 또 나오죠, 이렇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또 K 값을 여기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오면 5K가 되고요. 요거 뒤로 싹 빠지면 얼마가 되나요? 플러스니까 50 나오나요? 5K가 50이니까 K가 여기서는 10이 나오죠. 그죠? 여기서는 K가 이렇게 딱 10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제 여섯 번째 항 나오죠? 따라서 여섯 번째 항은 32가 되고요. 그러면 여덟 번째 항이 나오잖아요, 이제. 2를 더해주면 72가 되고요. 자, 여기서는 72는 3의 배수가 되니까 아홉 번째 항이 얼마가 나오나요? 3으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2, 6, 12가 되고요. 3위는 6에다가 3, 4, 12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됐죠? 2, 6, 12가 아니라.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최소가 되고 이게 최대가 되니까 2를 더해서 우리는 224를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됐죠? 자, 이게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구나를 문제를 풀어가면서 깨달아야지 뭐 이걸 뭐 그냥 알긴 좀 힘들겠죠. 네, 대입을 우선 해보시는 겁니다. 자, 15번 같은 문제는 조건을 잘 따져가면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라 지금 또 이게 왔다 갔다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종류별로 좀 풀어보시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최대한 쉽고 정확하게 풀지. 자,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특별한 건 없죠. 당연히 이제 진수 조건이니까 x는 2보다 커야 되고요. 요거 로그 2의 4잖아요, 지금. 4x-8 나오잖아요. 4x-8이고 넘어가면 x가 되고 넘어가면 10 나오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f 프라임 x가 주어져 있고 0일 때 3이니까 이거 적분상수잖아요. 그리고 f의 이 값입니다. 그냥 한번 해볼까요? 요거 적분해 주면은 x의 4제곱 되죠. 그럼 16이잖아요. 그죠? 자, 요거 지금 마이너스 x 제곱 되죠. 그죠? 그럼 이 넣어주면은 4가 되니까 16 마이너스 4. 그럼 10이잖아요. 그럼 0일 때 3 나오니까 3은 더해주니까 15가 나오겠죠. 자,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죠? 자, 18번도 여지 없죠. 18번은 계속해서 지금 시그마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 관련해서 계속 물어보고 있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문제에서는 이 BK에 대한 걸 지금 물어보고 있고 요쪽을 봤더니 요거 시그마 AK에 대해서 나오지 않나요? 요거 지금 5를 5번 더하니까 25가 되고요. 25가 넘어가 버리면 30이 되고요. 3의 시그마 AK가 30이 됐으니까 시그마 AK는 10이 되겠죠. 자, 요거 시그마 AK가 10이니까 네, 답은 22가 되겠죠. 네, 그런 정도입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19번입니다. 19번. 19번 같은 문제는 당연히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상수를 넘겨주겠죠. 그리고 요 식만 보더라도 지금 뭐 따로 우리가 뭐 미분이나 이런 거 전혀 할 필요 없잖아요. 이것도 쓸 필요 없고.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음, 0하고 3인가요? 그쵸? 0일 때, 3일 때. 자, 여기 이렇게 0일 때가 되고요. 0 대입하면 당연히 여기 0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죠, 요거. 요거 이 미분하게 되면은 어 아니 뭐 그게 아니더라도 여기가 지금 3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3이니까. 그죠? 여기 2가 나오겠죠? 요렇게. 2대 1이잖아요. 2대 1. 따라서 2를 대입하게 되면 얼마인가? 여기다가 대입하는 겁니다. 그쵸? 저희는 마이너스 k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움직일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16 인가요? 여기다 그대로 넣는 겁니다. 여기 이 값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16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4인가요? 마이너스 16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16에 지금 여기가 제곱해서 지금 마이너스 24죠, 이거 지금. 그죠? 지금 값이 지금 이게 2 넣었죠. 지금 왜 자꾸 배가 마이너스라고 하죠? 자, 여기 요거 16 마이너스 24 그럼 마이너스 8 나오죠. 요렇게. 지금 이거를 넘겼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k 값이 결국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이 0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양의 실근이라고 해 놨으니까 당연히 그는 이런 상태에서 나와야 되겠죠? 양이잖아요, 지금. 요게 인제 마이너스 k죠. 그러니까 요 사이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8에서 0 사이가 되고요. 이런 것도 굳이 이렇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죠? 따라서 정수의 개수는 7개가 나오겠죠. 됐죠? 자, 요런 거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20 번입니다. 자, 20번 우리 인제 뒤쪽에서 이게 지금 나왔죠. 항상 이 수직선 위에서의 위치, 속도에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씩 나오는군요. 그죠? 빼먹질 않네요. 딴 것도 물론 마찬가지고 옆에 있는 18 번도 마찬가지고 시그마에 대한 성질.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각각에 대해서 시간에 따른 거리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위치에 대한 기울기가 속도였고요. 시간에 따른 속도에서의 기울기가 가속도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미분을 때리는 겁니다. 그쵸? 자, 여기에서 0과 2 사이에서는 이 식을 써주고 3차식을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직선이잖아요. 그죠? t에 관한 직선이고 시각 t = 0에서 t = 3까지 점피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십시오. 요 말을 해 놨는데 자, 지금 요게 지금 보시면은 이일 때 요게 지금 가속도를 지금 줘 놨잖아요. 자, 위식에서 지금 요거 2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16 0이 나오죠. 자, 아래쪽도 우린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속도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 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이용하시면 3t 제곱이 되나요? 그리고 플러스 4t가 되면서 지금 2 대입해서 0 나오면 되죠. 요거 2 대입하고 2 대입하면은 12에다가 8이니까 20 나오는군요. 따라서 마이너스 20 요렇게 나오겠죠. 2 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여기서는 0하고 3 사이에서의 움직인 거리니까 넓이잖아요. 그쵸? 이게 넓이에 해당하는 거니까 어느 쪽이 x축 아래쪽에 있는지를 판단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자, 위에 있는 요 식이 지금 2의 t를 뽑아내게 되면 t 제곱 마이너스 4가 되니까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요렇게 나오죠.
됐죠? 자, 이 식이 그러니까 요렇게 있을 때 여기, 여기, 여기니까 0과 2 사이가 마이너스가 나오는군요. 따라서 어 0과 2 사이에서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 되겠죠? 자, 요거 그냥 2t 세제곱 마이너스 8t의 dt고요. 그죠? 이거에다가 플러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2 에서부터 3 까지죠. 2 에서부터 3 까지 3t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20 이거에 dt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런 거에 대한 계산 제가 뭐라고 했죠? 그냥 대입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요거 얼마인가요? 2 분의 t의 4 제곱이고 2 들어가면 16 이니까 8 나오죠. 그쵸? 그리고 0은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16 나오죠.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제 8 나오죠, 얘가. 이쪽은 이제 8이 나오는 거고요. 자, 이거에다가 플러스 자, 요런 거는 동시에 집어넣으라고 제가 보통 이제 말씀드리거든요. 그 t의 세제곱이잖아요, 적분하면. 따라서 3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면 되고요. 자, 플러스 2배에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하면 되고 적분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거에 마이너스 20에 3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2 같은 건 안 쓰셔도 됩니다, 이런 거. 됐죠? 자, 그러면 27 마이너스 8이 됐으니까 요거 19가 나올 거고요. 플러스 여기에서 이게 얼마죠? 9 마이너스 하니까 이 10이 나오잖아요, 10. 자, 요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0이겠죠. 요렇게 될 겁니다. 자, 이거 지금 얼마죠? 29에서 20을 빼서 거기에 8을 더해주는 형태가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얘가 이제 17이 나오겠죠. 됐죠. 자, 이런 형태의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속도에 관련돼 있는 이 위치와 속도,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이런 그 운동에 대한 건 음, 아마 이건 크게 어렵지 않아서 꼭 봐주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제 21번. 마찬가지.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래프죠. 절대값이 들어갔다라는 건 좀 그래프를 좀 표현해 달라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지수 함수에 대해서 아래쪽으로 n만큼 내린 거죠. 로그 함수에 대해서도 아래쪽으로 n만큼 동시에 끌어내린 겁니다, 지금. 이렇게 끌어내렸을 때 0을 기준으로 해서 어 fx t 마찬가지죠. t와의 교점이죠. 그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이럴 때 최대가 4가 되게 하십시오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수함수는 올라가고 로그 함수는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단조 증가 함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그냥 단조롭게 그냥 쭉 그냥 따라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이런 함수에서 이게 근이 4개가 된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만나는 교점이니까 아니 이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도 아무리 만나 봐야 2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4개가 되려면은 뭐라는 얘기죠? 꺾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값을 준 거겠죠? 자, 그럼 일단 저희는 n만큼을 좀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요렇게 해서 요거 x축으로 보고요. 저희가 이렇게 0 이고요. 이게 0 넣어주면 9-n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게 9-n이라고 하는 그 y축 위의 점을 여기다가 만약에 잡았다고 하면 이렇게 잡아 놓으면은 지수함수는 올라가면서 절대값이니까 위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니까 이게 x축을 찍고 올라가지 못하죠. 그쵸? 그냥 쓱 올라가는 형태가 돼 버려서 이거 최대값 4개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x축을 찍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9-n 즉 y축과의 교점인 이 9-1이라는 건 여기에서 이렇게 찍고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요쪽은 여기가 -n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쵸? 요게 돼야 될 것 같고 자, 이 로그는 이쪽에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지금 이거 얼마죠? 0 넣어 주면은 2-n이죠. x에 0 넣어 주면 2-n 값이고 2-n 값이 되면서 음 어딘지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그냥 올라간다 그러면 어차피 0 보다 클 때만 쓰는 거라 그냥 올라간다 그러면 최대는 3 개밖에 안 나와요. 즉 얘도
x축에서 한번 찍고 올라가야 되죠. 그죠? x축에서 한번 찍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0일 때 이 아래쪽을 지나야 되겠죠. 2-A라는 값이. 그래서 여기서는 쓸 일이 없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라 요거를 요렇게 꺾어 올리겠다 그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걸 쓰겠다는 거죠. 자 이런 모양으로 쓰면서 여기서 이제 요렇게 t의 최대에 해당하는 교점이 4 개가 나올 수 있다 인제 그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됐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야 이거 9-1은 0 보다 커야 되던데?' 그려가면서 지금 판단했잖아요. 그리고 이 2-1이라는 건 0 보다 작아야 돼라고 실제로 저희가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푼 걸 그대로 반영하면 되겠죠. 따라서 2 보다는 클 거고요. 9 보다는 작다라는 간단한 이제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죠? 모든 자연수의 합을 구하십시오. 자 이거 3 에서 8 까지죠? 그죠? 그럼 2분의 11 곱하기 6이 될 거고요. 33이 나오겠죠. 간단하게 등차수열을 그냥 계산한 겁니다. 자 1 부터 10 까지에서 3 에서 8 까지니까 어 1, 2 그리고 9, 10을 뺀 값을 그러니까 원래 1 부터 10 까지 합이 55 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쓱 빼셔도 되고 뭐 방법이야 많죠. 네. 고렇게 이용하라는 문제 같습니다. 21번 그래프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22 번이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 차함수 fx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소기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어 뭐 이게 값 대입하는 거 요거는 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가조건과 나조건과 이 다조건 이 조건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가조건을 가만히 봤더니 뭐가 있죠 지금 이거. 그죠? 요거 넘겨 놓으면은 x-1 분의 여기가 fx-f의 1이죠? 요게 f 프라임의 gx죠. 벌써 이걸 딱 보는 순간에 평균값의 정리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함수값은 극한값과 같다 이거잖아요. 근데 여길 보니까 제가 여기서도 x가 1로 접근시켰을 때로 보는 겁니다. 이거죠. 그럼 이 값은 이게 리미트 x가 1로 접근할 때의 f 프라임의 gx와 같고 결국 이 값이 f 프라임의 g의 1과 같겠죠. 그쵸? 이거죠, 이거. 여기가 인제 1 이죠, 1. 자 이렇게 쓰여지는 식이거든요. 그럼 일단 가조건을 보고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gx의 최소값은 2 분의 5 다. 그죠? 나머지는 이제 값을 줘 놨으니까 우리가 이제 뭘 구하긴 하겠지만 지금 3차 함수의 모양이 있어요 지금. 이런 3차 함수의 모양이 주어져 있고 이런 3차 함수에 대해서 여기 어딘가에 1이 있다고 보죠. 요렇게. 자 x = 1이 있다고 보고 자 이쪽에 있는 임의의 x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세요 이거. 최소값이 2 분의 5야 요거는 f의 관점에서 x값이잖아요 x값. 그죠? 이게 어디냐 이겁니다. 그쵸? 접선의 기울기와 직선의 기울기가 같게 되면서 최소가 되는 위치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쵸? 기울기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당연히 이거 그냥 딱 봐도 여기 접할 때 아닌가요 요렇게? 그쵸? 여기가 아마 요렇게 2 분의 5고 물론 이것도 x 값이긴 한데 이 gx가 이렇게 2 분의 5가 되는 식이겠죠. 그쵸? 그럼 요거 접선이 하나 나왔으니까 혹시 같은 기울기를 갖는 이쪽 부분에 대한 거 싹 잘라 주면 2대 1 나오죠? 그죠? 요렇게 2대 1이 나올 겁니다. 근데 더 좋은 게 있죠 지금. 그죠? 고게 하나가 뭐냐면 요 변곡점이에요. 변곡점. 자 고거 왜 필요한지 자 보세요 이제. 요 밑에 있죠 요거. 요거 안 했었잖아요. 이거. 그죠? 요거 f 프라임 1이죠. f 프라임 1 값이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f 프라임의 g2하고 같게 되는 경우니까
당연히 이거 지금 여기가 아니겠죠. 겹치는 경우가 되는 경우는 아니고 최소가 되는 경우가 여기였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접선이 하나 생기면 이쪽에서도 지금 접선 하나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같은 부분에서 생기는 겁니다. 이쪽 한쪽을 제가 너무 완만하게 하고 꺾어 놨기 때문에 지금 요렇게 나오는 거고, 좀 완만하게 그려 주면 여기가 나올 겁니다. 요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게 또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점, 요쯤이라고 잡을게요. 어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여기 위쪽에 살짝 꺾어 놨는데, 그죠? 요거 좀 잘 다시 그릴까요? 요 좀 약간 좀 위쪽으로. 그러니까 두 개의 요렇게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부분을 연결해 주면 반드시 이 부분을 지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변곡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런 경우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 쪼끔 공평하지 못한 그런 문제 중에 하나, 약간의 냄새는 '이과 쪽을 너무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 22번 문제를 통해서 그런 걸 생각하는 겁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변곡점은 안 배우게 돼 있죠, 수투에서. 요거 미적에서 배우거든요. 근데 되도록이면 변곡점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경우는 접하는 점으로부터 1대 2 죠. 그죠? 요게 1대 2가 되거든요. 그럼 1대 2가 되니까 당연히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1대 2 니까. 요거 지금 이 값이 뭐였죠? 2 플러스 2 분의 1 이죠? 2 플러스 2 분의 1에 해당하는 식이고, 그럼 여기가 똑같이 2가 나오겠죠, 이렇게. 됐죠? 자, 이런 이제 경우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이거를 알면 문제가 쉬워지고 '이거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자, 그럼 이 곡선과 직선과의 관계에서 이제 fx를 우리가 구할 수 있거든요. 그쵸? 따라서 fx라고 하는 값은 여기 접하는 경우 요게 나왔고, 최고 차항 값은 1 이니까 그럼 x-1이 되고요. x-2 분의 5에 대해서 제곱이 나오고, 이 직선 이거 뺀 값이 그거니까 이쪽을 뭐 ax 플러스 b라고 하자. 이렇게 해 놓고 0 넣어 주면 일단 마이너스 3 나왔잖아요. 그거 일단 구하고 이거죠. 자, 0 대입해 주면은 마이너스 4분의 25가 나오고요. 그리고 플러스 b가 나오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쵸? 따라 여기서 이제 b 값 나오겠죠. 4분의 12가 되니까 4분의 13이 되겠죠. 요거 하나 나오고요. 그다음에 음 g의 1 값. 지금 이게 6이 나왔잖아요, 지금. 6이 나온 형태고,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죠? 요거. 요게 변곡점에 해당하면요, 이쪽 양쪽 끝점에서는 이게 똑같이 되거든요. 1대 1이 돼요, 여기선 또. 그죠? 1대 1이 중점이 딱 여기니까 1대 1이 되는 경우고, 그 값이 3 인데 이게 뭐죠? G1 이죠. 맞나요? 여기잖아요.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요거 인제 F, 요거 이 1과 F 프라임의 G1이 똑같은 거였으니까 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3이 되는 겁니다. 즉 F에 그럼 3이 6이 나오는 거니까 또 넣어 주면 되죠. 자, 요거 2가 될 거고요. 3은 2 분의 1의 제곱이니까 4 분의 1, 2 분의 1 나오죠. 그죠? 자, 그리고 플러스 3a가 되고 b 값은 4 분의 13 이었잖아요. 됐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a라고 하는 값은 이게 인제 요걸 안 써 놨네요. 요게 이제 6이 나오는 거죠. 6. 요렇게. 됐죠? 따라서 이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거 4분의 2 니까 4분의 15. 4분의 15가 되면서 음 이게 넘어가 버리면 이게 이 값이 이거 6 입니다, 여기. 요 값이 얼마가 나오나요? 이게 요게 4 라서 4에 4 6에 24. 24 죠. 4 6에 24 에서 아까 여기 15라 그랬으니까 15를 빼 주니까 9가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3a가 4분의 9가 나오니까 a는 4분의 3 나오겠죠. 됐죠?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F4를 물어봤으니까 어 따라서 F의 4라고 하는 값은 이제 하나씩 넣어 주면 되겠죠? 자, 요거 3 들어가고요. 여기가 8 들어가니까 2분의 3의 제곱. 그럼 4분의 9에다가 3 이니까 4분의 27 이고요. 그죠? 그리고 A는 4분의 3.
4분의 3에다가 x가 4니까 그럼 플러스 3 되겠죠? 자, 그리고 4분의 13이죠. 요거군요. 자, 요거 지금 이게 뭐 이게 4분의 40이니까 10 나올 거고요. 따라서 13이 답. 자, 요렇게 나오겠죠. 자, 물론 이 문제를 지금 요렇게 저는 이거를 지금 이렇게 마치 인제 이 우리가 인제 2대 1을 쓸 수 있는 여기 접하고 있기 때문에 식 자체를 이쪽이 제곱인 이런 상태를 지금 쓴 거거든요. 요렇게. 물론 이게 아니더라도 이게 지금 이게 중근을 갖는 경우가 2 분의 지금 15 라서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근 하나가 1 이고요. 또 다른 근 두 개가 2 분의 5, 2 분의 5 에서 지금 2 차항의 계수를 바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쵸? 2 차항의 계수 계산해 주고 이게 이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걸 안 쓰면 저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걸 또 다른 이 요쪽 fx를 구하는 풀이를 하나 제가 더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그냥 최고차항은 1 이었으니까 x의 세제곱이 되고 ax의 제곱인데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근이 직선과 이 곡선의 교점이 하나는 중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면 이게 세 개의 근 아닌가요, 이거? 세 근의 합이 지금 6이 나오잖아요. 그쵸? 6이 나오고 그 값이 마이너스 뭐 플러스 a 제곱 ax의 제곱이었다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6x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걸 써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1 차항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함수는 뭐였죠? 상수항이 마이너스 3 이니까 요거 써 주면 되죠. 됐죠? 그렇게 해 놓고 여기서 계산한 요거죠, 요거. 요거 아직 안 계산했으니까 여기서 바로 f의 3 대입해서 문제를 좀 풀어가면 될 겁니다. 자, 이거 얼마죠? 27 이죠. 마이너스 요거 얼마인가요? 이게 지금 54? 54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 이니까 마이너스 30 이죠. 마이너스 30 플러스 3b에 해당하는 값이고요. 이 값이 6이 나왔던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 b 값이 12가 나오겠네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f의 4를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4, 4, 16에다가 96이죠? 요렇게 요거 12에다가 4 곱하면 48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45 나오겠죠? 됐죠? 따라서 여기서 13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2번 문제는 글쎄 이게 어렵다면 어려운 이제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또 쉽게 계산하는 학생도 또 있을 겁니다. 그쵸? 자, 문제 자체는 첫 번째 주어져 있는 이 얘기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의 x 값인데 그걸 이제 gx 형태로 줘 놨고요. 그죠? 고거 이용해서 요게 요럴 때가 최소가 되는 거 아니냐. 자, 이 부분하고 여기에 다시 x가 1인 1로 가는 극한값을 찾아봤더니 결국에는 미분 관련식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여기에서 연결했을 때 요 두 값에 대해서 딱 중가운데 이게 나온다는 걸 접하는 값 뭐 1대 2로 찾아 주고 문제 푼 거예요. 자, 변곡점은 시간이 되면 혹시라도 다음 이전 시험인 다음 시간에 혹시라도 변곡점이 쓰이는 게 또 한번 나왔다면 네, 그러면 고거에 대한 설명을 좀 가볍게 드리고요. 여기서의 변곡점도 아마 대부분 어 글쎄요. 이게 학교에서는 아닐 수도 있지만 학원에서는 웬만하면 다 가르쳐 줄 겁니다. 변곡점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미적분 학생만 공부하게 해 놨는지 네,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상식을 좀 알고 있으면 의뢰 문제는 쉽게 계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됐죠? 자, 22 번까지 공통 부분 1 부분부터 22 번까지 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알고 있던 내용, 혹시라도 표현에 대해서 몰랐던 내용이 있다면 다시 되새겨 봐야 되고요. 그래프에 대한 문제 또 나왔죠. 여러 가지 것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평행값 정리 또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건 뭐 주의만 해 주면 되고 성질 문제고 여러 가지 뭐 이런 이게 이제 조건에 맞는 식을 불러야 되고요. 요런 것들 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14번 같은 문제를 저는 이제 이 현재 고등학교 2 학년들 대부분 자 이제 내신 대비도 하고 저는 이제 뭐 재수생들이나 또는 뭐 고3 학생들이나
이제 이런 학생들을 같이 이제 가르치는 어떤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14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얼마 배우지도 않는 내용, 뭐 이게 그러니까 먼저 선행을 했다는 전제하에 그런 걸 하는 건가요? 원래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자꾸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그쵸? 그 모의고사, 뭐 수능 문제, 평가원 문제 이런 문제들, 또는 뭐 심지어는 뭐 교육청까지 내기도 하는데, 교육청은 뭐, 네. 아무튼 이런 문제들을 또 내는데, 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공부를 깊게 하면 얼마나 깊게 하겠습니까? 그쵸? 학교 선생님, 아까 학교의 입장을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그 환경에서는 아이들이 진도를 나가봐야 얼마를 나갔으며, 그쵸? 깊이 다뤄봐야 얼마나 다뤘을까요, 이거를. 그쵸? 그런데 왜 자꾸 수능 문제나 또는 평가 문제에서 이 14번 같은 형태, 지금 보지도 못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아이들에게 줘 놓고, 이걸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유리하게 해 주고, 그죠? 기본적으로 차근차근히 다져가는 학생들에겐 불이익을 주는 이런 형태의 시험 문제를 왜 자꾸 출제하는지 전 그걸 이해 못 하겠어요. 모든 아이들이 선행을 다 했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문제도 변형을 해서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평균 수준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저는 좀 아이러니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도대체 뭔 생각으로, 어떤 생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런 14번 같은 문제를 떡하니 내신에 그냥 아무런 변화 없이 탁 내버리시면, 과연 이게 이걸 풀었던 학생한테는 이익이 되고 풀지 못했던 학생에겐 불이익 아닌가요? 그렇다고 뭐 따로 아이들에게 전체적으로 프린트를 준 적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선행을 했던 학생이 더 유리하겠죠. 상당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일부가 될지 뭐 일반적으로 그럴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제가 가리키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금 그런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아이러니합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많아요. 고등학교 선생님들, 중학교 선생님들은 더 심합니다 지금. 네, 나중에 그런 거에 관련된 거 제가 한번 강의로 한번 또 할 텐데, 네, 요런 문제들을 빌미로 해서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좀, 아무튼 좀 씁쓸한 거죠. 네, 좀 드리면서, 네,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항상 뭐 말씀을 드리지만 분석 잘 하시고요. 그리고 여지없이 얼마나 나의 전략에 맞는 그런 어, 문제풀이, 그런 것들을 가져가는지 분석 잘 하시고요. 아직 하나가 더 남았죠. 자, 2022학년도, 21년이죠. 21년에 시행했던 내용 하나를 더 보고, 그리고 수능 문제는 올해까지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꾸로 들어간 겁니다. 2025년, 5년, 24년 이렇게 이제 거꾸로 들어간 거죠. 그죠? 학년 2025학년도죠. 이거 자꾸 헷갈리는데, 네, 이렇게 해서 거꾸로 지금 내려간 이유는 가장 최근 게 사실은 가장 좋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드리는 거고요. 남은 기간 동안 이 수능 문제와 평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계속 점검해 가면서 분석해 보면서 시도도 해 보면서 항상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나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고, 어 반드시 맞아야 되고, 그리고 좀 어려운 형태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선 문제 이해력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 네, 항상 분석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 네, 마지막이죠. 네, 다음 시간까지, 네, 저는 또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술량닷컴의 광선이었습니다.